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요즘 야구가 한창 시작이죠. 제가 지지하는 그 야구 프로야구 팀이 요즘 많이 이겨서 저는 아주 기분이 괜찮습니다만, 이 그 야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 모른다. 야구 모른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겁니다. 워낙 그 변수가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여서 뭐 규칙도 많고 공수교대 할 때 그 여러 변화 요인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야구하고 이번 총선을 제가 그냥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야구는 페넌트 레이스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코리안 시리즈라는 걸 합니다. 코리안 시리즈는 이제 7번 경기를 치러서 4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이기는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번 총선은 3번의 경기를 치릅니다.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죠. 내일 첫 번째, 모레 두 번째, 다음 주 수요일 세 번째. 내일 첫날 사전투표, 모레 둘째 날 사전투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셋째 날 본투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투표에서 어느 팀이 승리할까요? 국민의힘 팀이 승리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승리할까요?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어느 정도 점수를 얻게 될까요? 이게 우리의 핵심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이트 실버라고 그 미국의 이 대선 뭐 그쪽에 이제 상하 의원들 선거를 귀신같이 정확하게 맞췄던 그 통계학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야구 경기를 알아맞히는 데서 원래는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3가지입니다. 출루율, 안정된 수비, 마무리, 투수. 그걸 이번 총선에 빗댄다면 그렇습니다. 선거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통계는 다 잊으셔도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코리안 시리즈가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안정된 수비가 필요합니다. 9회 말에 갑자기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홈런 타자가 홈런을 쳐가지고 극적으로 드라마같이 역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뭐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상대편의 수비 실수로 갑자기 유격수가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해서 공을 그냥 뒤로 빠뜨려 버렸다든지, 저 중견수가 평범한 외야 플라이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량 점수를 빼앗기고 말았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뭐 어마어마한 점수를 갑자기 따가지고 말로 홈런을 쳤다.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에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유격수의 에러. 김준혁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어떻게 한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쏟아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화의 형상납,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소녀들하고 성관계, 초다였을 때 성관계를 했다. 뭐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국지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고종 황제가 여색을 밝혀서 저녁 때마다 파티를 열었다. 6.25 때 미군이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친미 사대주의다. 오늘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스와핑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김준혁은. 김준혁한테 공만 가면은 거기는 계속 공을 놓치는 겁니다. 양문석, 사루 베이스맨, 사루수. 그쪽으로 공을 가면 또 그쪽에서 계속 에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편법이었다. 보니까 물품 구매 계약서가 그게 다 유령 회사하고 이미 폐업한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나가고.
행안부가 나가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나가고 공룡은 여기는 세컨 베이스맨 이루수 그쪽으로도 공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성수동에다 집을 사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딸도 성수동에다 집을 사줬고 그것도 보니까 두 번이나 우연찮게 개발 직전에 집을 샀고 또 우연찮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그 전날 그걸 또 아들한테 물려줬고 우연의 사나이 공교로움의 사나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겹겹이 뭐 계속해서 공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에러가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박은정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뭐 오늘 아침에 무슨 어디 신문 보니까 뭐 지지율이 20 몇 %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로 몇 석을 열 몇 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비례대표 1번 박은정과 그의 남편에 대해서 지금 젊은이들은 말을 않고 또 샤이 보수들은 말을 않고 있을 뿐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이번 주말을 계기로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경합지역 이 전국적으로 한 60곳쯤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0곳, 60곳. 그런데 이건 여당하고 야당이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합지역, 박빙지역. 박빙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전문가들 얘기로 그렇습니다. 이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 이내일 때 표수로 계산하면 한 1만 표 혹은 몇천 표. 그러나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야. 뭐 500표, 300표, 뭐 1,500표, 1,몇백 표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런 곳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금세 갈대밭들이 휙 이쪽으로 쓸렸다가 이쪽으로 쑥 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경합지역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합지역이 한 30곳였다면 지금 50곳, 자고 날 때 60곳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판세는 민주당 쪽이 유리했다, 우세다 이런 거였다면 그 가운데 있는 경합지역이 국민의힘 쪽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런 기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부터다. 코리안 시리즈 첫 번째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 이전까지 통계는 다 잊어도 된다. 이전까지의 누가 뭐 타율이 어떻고 홈런을 몇 개 쳤고 뭐 방어율이 어떻고 다 잊어도 된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초 이 시기를 통과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중에 이런 말을 했더군요. 여러분은 이재명, 조국, 양문석, 김준혁, 박은정, 공룡훈처럼 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네. 세상에 간 60 나이가 될 때까지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몇 사람쯤 될까요? 조국처럼 그 일가족이 전 국민을 충격과 좌절과 분노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사람. 양문석. 아니 어떻게 딸한테 창피해서, 저 같으면 딸한테 창피해서 그런 얘기 못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가짜로 만들고, 그래서 가짜로 만든 사업자 등록증을 바탕으로 해서 돈 11억을 얻어내고, 그 이전에는 인천에 있는 대부업체 연리 20%의 돈을 또 급전을 끌어다가 어떻게든 잠원동에 아파트 한 채 사고,
그러다가 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또 뭐 물품 구매 대역서 이걸 또 어떻게 꾸몄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조국급 아닙니까? 조국이 딸내미를 위해서 스펙 만들듯이 7가지 스펙 가짜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법원에 다 가짜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유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양문석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한번 가짜 서류를 만들면 그 가짜 서류를 계속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제2, 제3의 가짜 서류를 계속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합니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통신 판매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속 거기에 필요한 무슨 물품을 구입했다라는 증명서를 내야 되잖아요.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럼 뭐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야, 최근에 폐업한 업체 있나 봐봐. 이제 거기 이렇게 써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금은 받고 있는데 아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만간 그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딱 하나의 선거 슬로건으로 만들었더군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길거리에 다 붙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붙이면은 아마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우리는 당신처럼 살지 않았다. 그 위에다가 이재명, 조국, 공영훈, 박은정, 그다음에 양문석, 그 김준혁 이름 딱 써붙인 다음에 우리는 당신들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은 3일을 싸우는데 우리가 하루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절박한 말입니다. 진보 쪽, 좌파 쪽, 야당 지지자들은 3일을 싸운다. 내일 또 투표하고 모레도 투표하고 다음 주 수요일도 투표하고 3일 동안 싸우는데 이쪽 보수 쪽에 일부 지지자들께서는 사전투표는 믿을 게 못돼. 우리는 수요일만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을 믿고 보수 쪽도 사흘 동안 내일부터 당장 사전투표하고 토요일도 하고 다음 주 수요일도 해야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게 사전투표는 기세 싸움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지역구의 254명 후보 전원은 내일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편이 많이 찍어야 이긴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선거의 진리다. 결집해야 됩니다. 스크럼 짜야 됩니다. 지금 보통 때가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모두 깜깜이가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진다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내가 한 표 찍는 것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염려하십니다. 남들의 이야기에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사퇴도 안 하는 칠면피 후보를 찍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으셔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는 예측이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김창긴 논설 주간도 그런 똑같은 내용의 칼럼을 썼던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단일 선거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이 254개 선거구입니다. 단일 선거구는 어디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도 다른 부분이 그걸 보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평균을 내보면 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놓고 내기를 하면은 정치부 기자들이 다 져요. 어디가 이기냐? 편집부 기자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뭐 내기 저희들 수준에서 뭐 몇만 원 내기 한다거나 이런 이제 하면은 대개 그 1등은 편집부 기자들이 차지합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치 분석가들
뭐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 뭐 신문 방송의 정치부 기자들, 그것도 오래 할수록 부정확합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직전에 방금 나온 여론조사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전국 지표조사 NBS라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공신력이 첫손꼽히죠. 그래서 대개 여기서 하는 여론조사는 크게 신뢰를 두곤 하는데 거기에 방금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권 견제가 47%, 정부 지원이 46%, 양쪽이 1%포인트 차이. 1%포인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차 범위 내가 어쩌고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다. 추세로 봤을 때는 정부 견제로는 내려오고 있고 정부 지원로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빚은 요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국회를 세종시로 통째로 이전한다.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경감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때려낸 안타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비실책 김준혁, 양문석, 박은정, 뭐 이재명, 조국, 공용은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면 지금 어제 오늘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1000기를 읽어내는 겁니다. 제갈량은 1000기를 다 읽어내고 그냥 과학적으로 자기 경험치와 또 책에서 읽은 내용들을 다 해가지고 이런 기온 변화가 있고 하면은 이게 곧 있으면 바람이 방향이 바뀌겠거니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군사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신통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7일 동안 기도 끝에 드디어 동남풍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와 가서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드디어 동남풍이 분다 라는 얘기를 저희는 뭐 농담처럼 하기는 합니다만 뭐 그건 이제 농담일 뿐이고 지금 이 시간 어제 오늘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를 만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8% 이렇게 나왔네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29, 10%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것도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내려가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례당만 따로 보면은 국민의힘 비례당이 31%, 조국 혁신당이 2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당이 15,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6일 동안 별일이 다 벌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